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요한 일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자, 오늘자 2차 소비 쿠폰 지급 신청 시작되는 날이고요. KBW 2025 임팩트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배터리 코리아 2025라는 행사가 열리고요. 이미 뭐 이 소식은 뭐 다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되는 종목 세 종목 있죠. 로빈후드, 앱러빈, 엠코 뭐 이들 종목군들 주가도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9월 23일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제24회 휴머노이드 로봇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 삼성의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 로봇 추진 단장이 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네요. 자, 로봇 관련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이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이 로봇은 AI를 하드웨어에 결합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로봇 LG전자랄지 로보티즈, 그러니까 L전자가 지분 투자한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라 봅니다. 자, 머크의 키트루다 SC형 FDA 최종 승인 여부가 9월 23일자 현지 시간으로 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알테오젠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10월 1일 머크의 키크루다 SC형 출시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 관련해서 연설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12시 35분 있죠. 자, 그 다음에 세계 비만 포럼이 이날 개최가 되고요. 카카오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지난주에 이프 카카오 행사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서 카카오 AI를 공개할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퀄컴 스냅드래곤 서밋이 이날 개최가 됩니다. 일본 증시는 이날 휴장이네요. 추분의 날로 이날 휴장입니다. 9월 23일이 추분입니다. 자, 9월 24일 원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9월 23일 실적 발표인데,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 미국 증시 끝난 이후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 분기 실적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EPS가 1.6 이렇게 나오죠. 1.68달러. 근데 이번에 이제 2.69달러로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관련 좀 기사 내용도 좀 보게 되면 메모리와 스토리지 스탁이 올해 랠리를 엄청나게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50%, 웨스턴 디지털 125%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웨스턴 디지털이 136%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3.36%.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유가 이 오픈 AI의 챗 GPT가 데뷔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알파벳 이런 대형 빅테크가 계속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네트워킹 장비 업체, 그다음에 전력 데이터 센터를 지기 위한 전력 설비 업체들, 이런 게 이제 크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 반도체,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9월에 들어와서 국내 SK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9월 24일 날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실적 발표 반드시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9월 25일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된다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상정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날 발표하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상의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재검토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이번 주 연준 의원들 연설이 꽤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 9월 26일자 한번 보시죠. 자, 9월 26일자. 물론 이제 9월 25일자에 웹젠 게임 업체 웹젠의 신작 발표도 예정돼 있고 아시아 3대 게임쇼인 도쿄 게임쇼 2025도 이날 열립니다. 여기 좀 써놓을까요? 도쿄 게임쇼. 그 다음에 9월 26일이죠. 콜마 B&H 임시 주총 회의가 열립니다. 있기 전에 미리 움직일지 아니면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지 금융노조 총파업 돌이고 하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줬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이제 고용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자, 보시죠. 전월 대비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 이전에 0.3%니까 0.3% 정도 예상하고 있죠. 자, 크게 이게 변동이 없죠. 크게. 자, 9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이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6년 6월 말까지죠. 그 다음에 트럼프 17개 글로벌 제약사로 하여금 약가 인하 조치 취하라 마감 시한이고요. 일동제약이 이 주가 흐름에 움직였었죠. 바로 이제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탑9을 이제 9월 29일자에 발표할 예정이고 삼성전자 3분기 배당 낙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9월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10월 잠깐 볼까요? 10월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있고요. 우리나라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리죠.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자 다우 0.37%,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죠. S&P 500 지수 32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수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 매물 잠깐 보시죠. S&P 500 매물 보게 되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이들 종목이 좀 소외를 받다가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자 미국 증시는 애플이
이 3.2%, 네, 큰 폭으로 좀 올랐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오라클, 네, 오라클 상승, 네, 이유가 있었죠. 네, 오라클. 또 오픈 AI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핵심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다시 또 올랐다는 겁니다. 오라클과 팔란티아 테크놀로지가 3%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강보합입니다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일제히 좀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네, 반도체 소부장도 좀 주춤한 네, 모습이었죠. 네, 테슬라가 2.21% 올랐고요. 네, 참고로 이제 테슬라 일정 보게 되면 11월 달이죠. 네, 비트에 한번 볼까요? 네, 11월 6일 날 네, 테슬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애플 주가입니다. 올해 빌빌거렸던 애플도 결국은 뭐 고점을 도전하고 있죠. 이 미국 빅테크,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과 그 다음에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딱 편입을 해놓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이 AI 사이클이 지금 이제 올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로 좀 짤지 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배당 관련주가 좀 내년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미리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만은 네, AI 사이클 이후에 어떤 부분이 또 도래할지도 가끔씩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보시죠. 일단 수급. 자, 지난주 금일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죠. 차익 매물 나오고 기관이 물량을 받았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네. 예,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 카카오, APR 뭐 이런 종목을 외국인이 순매수 보였고 기관은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로템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매도는 뭐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 네, 순매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이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없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네, 포모 현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이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순환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난 반도체 없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저는 이제 제 관리 고객들한테 SK하이닉스 딱 초기 때 또 대응을 잘 시켜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네,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엉덩이 무거운 분들이 이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반도체, AI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K 컬처, 엔터, 푸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이 중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주랄지 금융주랄지 뭐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ETF로 가지고 있는 분도 결국 왜 내 건 못 가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순번 기다리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일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자, 코스닥 같은 거 어떻습니까? 외국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제주 반도체랄지 PSK,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소부장 좀 차익 실현했죠. 기관은 파마 리서치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뭔가요? ABL 바이오, 올릭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러니까 바이오 로봇, 네, 이런 거 순매수했네요. 네, 기관은 HPSP 외에도 ABL 바이오나 G2G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네,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을 순매수를 했다는 점. 이번 주 흐름, 저는 순환매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이제 이 주 일정 중에서 23일자, 현지 시간 23일자, 우리 시간으로 24일 새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셀더 뉴스가 될지,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월 연준장의 경제 전망 연설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일정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